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아춤을 박준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사실 저는 지난주에 주가도 폭락하고 환율도 급등하고 상당히 피곤한 그런 한 주를 보냈고요. 다행히 주말에 좀 날씨가 좋아서 조금 리프레시하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졌습니다. 다음 한 주도 지금 변동성이 계속 큰 상황이 이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주간 전망소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벤트들, 또 경제지표,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시고 한 주를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 조금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전망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융시장 살펴보면 한마디로 폭탄을 맞은 형국이었죠. 전주말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기존의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경고를 했고, 실질적으로 10일 자정부터 이 관세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하고 중국과의 이 고위급 회담은 큰 결과를 내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일단 양측에서는 서로 계속 대화를 이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협상 일정은 아직 잡지 못했고, 지금 현재 미국 측에서는 3주에서 4주 정도 안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3,250억 달러에 대해서도 이 관세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가상화폐 가격이 지난주에도 이제 급등세를 보였는데, 특히 비트코인이 드디어 860만 원대에 안착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자체가 쉽게 진정되기는 좀 어려운 환경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 갈등 구조로 갈 것 같진 않아서 어느 정도 우리가 냉정하게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왜 이렇게 지금 치열하게 이 무역 갈등을 벌이고 있는지 이제 그 배경부터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게, 여러분 이 투키 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테네 출신의 역사가였던 이 투키 디데스가 편찬한 역사서에 보면,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근본적인 이유가 당시의 패권 국가였던 스파르타가 급격히 성장하는 아테네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됐고, 견제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됐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키 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하면 급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이 결국은 기존 패권국과 갈등을 벌이면서 전쟁을 피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그 얘기들로 쓰여집니다. 오늘날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이제 이렇다라는 거죠. 현재 패권국인 미국으로서는 이 신흥 강대국인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두 국가 간의 전쟁은 불가피하다라고 이렇게들 많이 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물론 전쟁이 늘 났던 건 아닙니다. 협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여지는 있고요. 다만 지금 상황이 좀 쉽지는 않은 게, 제가 재밌는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이제 여기 보시는 차트는 뭐냐면, 이 1900년대 이후에 미국의 GDP 규모 대비 주요 선진국의 GDP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그 유럽의 경우에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상당히 좀 쇠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른바 이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됐던 브레튼 우즈 체제가 이제 확립된 이후로는 확실하게 이제 미국 경제가 패권국으로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패전국이었던 독일하고 일본,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미국 경제 대비 GDP 갭의 규모를 빠르게 좁히면서 이제 미국 경제를 위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른바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라고 해서 미국이 이 일본하고 독일, 당시에 그 미국의 대규모의 무역 적자를 안겨줬던 대표적인 이 두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통화 가치를 절상시키는 압력들을 조치를 취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보시면 일본이라던가
다른 뭐 소련이라든가 독일 뭐 이런 국가들 보시는 것처럼 쭉 미국 경제 대비 각 국가들의 GDP 규모가 이제 쪼그라드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자, 그런데 중국을 보시면 중국이 2000년대 이후에 급성장하면서 현재 중국 경제 GDP 규모는 미국 경제의 거의 60%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경제가 그 세계 경제 패권국으로서 자리매김한 이후에 이 중국처럼 이렇게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은 그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하물며 거의 한 50%에 육박하게 되니까 이른바 플라자 합의라는 걸 통해서 결국은 이 상대 국가들의 통화 가치를 강제로 절상시켰던 그런 이제 미국이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이 정도까지 쫓아왔는데 가만히 냅둘 수가 있겠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라던가 다른 그 뭐 정치권 내에서도 상당히 반감이 심한데 중국에 대한 견제와 중국과의 무역 어떤 협상에 대해서는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한 목소리로 다들 이 어떤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의 이 미국이 이 중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견제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매끄럽게 두 국가가 서로 협상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이 시진핑이 이른바 시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절대적인 권력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미국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게 되면 이거는 뭐 상당히 자존심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나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이런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뭐 패권 다툼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화되는 이슈로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두 국가가 일시적으로 휴전에 나설 가능성은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건데 특히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이 지금 내년도에 지금 재선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도 재선 이전에 어떤 자기의 어떤 지지도, 인기도를 이제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차트 보시는 건 뭐냐면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과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의 집권 일기의 그 성장률의 궤적입니다. 먼저 이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들의 집권 1기차의 각 연도별 그 성장률의 추이를 보면 집권 1년차하고 2년차는 그냥 고만고만해요. 오히려 2년차 때는 성장이 좀 부진했고요. 그러다가 3년차, 4년차 성장률이 쭉 뻗어 올라갑니다. 그로 인해서 재선에 가뿐하게 성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이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의 경우 사실은 미국에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많지 않습니다. 뭐 아버지 부시하고 뭐 닉슨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들의 그 집권 1기 때의 그 성장률 궤적을 보면 오히려 이제 1년차, 2년차가 좋았고 특히 2년차가 성장률이 되게 좋았다가 3년차, 4년차부터 이제 성장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4년차의 부진한 성장률로 인해서 재선에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향후 성장률의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집권 1년차였던 2017년도 뭐 2% 초반 나쁘지 않았고요. 이제 작년이었죠. 2년차였던 18년도에 거의 3% 육박하는 성장률을 보였어요. 그래서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3년차인 올해 그리고 내년도는 성장률이 2% 중반 또 내년에는 뭐 1%대까지도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옵니다. 그거는 제 전망이 아니고 뭐 세계은행이나 뭐 연준 자체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궤적은 결국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의 성장률 궤적과 비슷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올해하고 내년도에 이 미국 경제의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하나의 과정으로 지금 연준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죠. 금리 내려라, 양적 완화하라 이런 게 결국은 이제 그 조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고 결국은 중국하고 어느 정도 이 무역 협상에서 1달러는 좀 지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해 보면 마냥 이렇게 미국이 강력하게 중국을 대하지는 않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왜 이렇게 강하게 나와서 결국 협상을 조금 이렇게 부결시키고
계속해서 이렇게 좀 중국을 몰아붙이고 있느냐. 그 배경은 제가 봤을 때는 그 1분기 성장률이 잘 나와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미국의 1, 4분기 성장률이 예상과 다르게 전기 대비 연율로 3.2%라고 하는 매우 높은 성장률 수준이 나왔거든요. 서프라이즈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1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높게 나왔으니까 아직은 경기에 대해서 별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강하게 몰아붙였던 건데, 자, 근데 문제는 이제 2분기 가게 되면 현재 이 애틀란타 연은에서 이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현재 1.6% 정도 잡고 있어요. 물론 이제 경제지표 발표되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살펴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1분기 대비로는 성장률이 조금 부진해지는 정도의 흐름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 연은의 성장률 전망을 보면 뭐 얘도 한 2% 초반 정도. 그래서 확실히 1분기보다는 2분기 성장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작년에 미국 경제가 좋았던 이유가 이른바 감세 정책에 기인했는데 올해는 지금 감세 정책의 약발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하반기도 미국 성장률이 이렇게 높아지긴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1분기 성장률이 좋아서 트럼프가 지금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만 2분기 넘어가면서 경제 지표가 다소 슬로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느 정도 이제 절충안을 가지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일단락 짓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들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도 1분기 성장률이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근데 얘도 지금 계속해서 미국하고 갈등이 깊어지면 2분기 이후로는 또 성장이 좀 둔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시 중국도 완전히 뭐 미국하고 전면전으로 가기에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은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그런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금융시장은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번 주에는 뭐 지난주보다는 조금은 심리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그 지난주 후반에 상해 증시 같은 경우는 거의 3%의 좀 급등세를 또 보였어요. 뭐 미국하고 중국이 대화는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뭐 이제 이런 내용도 좀 알려졌고,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히 협상이 깨지기보다는 계속 물밑에서 조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한 3주에서 4주 정도의 기한이 또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요번 주에는 지난주 충격에서 다소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 보면 뭐 사실 좀 답답합니다. 한때 2300선을 바라봤던 코스피가 지금 한때 2100이 깨져 내려왔는데 이른바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죠. 미국하고 중국, G2, 특히 우리나라 교역 상대국 뭐 핵심 국가들인데 이들이 싸우게 되면 우리에게 좋을 게 없어서 지금 상당히 국내 코스피가 더 빠지는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지난주 후반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뭐 다소나마 조금 이번 주에는 반등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다만 결국은 3주에서 4주에 이 데드라인이 연장된 이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되어야 우리도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반등도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업데이트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국내적으로는 지금 지난주에 뭐 당, 정, 청이 모여가지고 현재 국내 경제가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겠다. 또 5월 임시국회 내에서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실현될지 이 부분들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지난주에 보여줬던 이 위험자산의 조정세들이 이번 주에는 다소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도 지금 원달러 환율 한때 1180 몇 원까지, 뭐 2원 90, 1182원까지 급등했었다가 지난주 금요일날 조금 하락했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오버슈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 좀 다다른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뭐 달러 들고 있으시면 달러 예금 뭐 이런 거 좀 달러 예금 들고 계시면 원화 환전도 좀 생각해 볼 시점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주간 전망소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금융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크고 불안하다 보니까
뭐 이쪽 관련된 분이나 또는 재테크 하시는 분들 상당히 요즘 우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뭐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좋고 또 미세먼지도 이렇게 많지 않은 시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금융시장 상황은 조금 어둡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밝아진 그런 금융시장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